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영국의 스탠다드지는 북한군이 너무나 훈련이 안 된 상태라 러시아군이 그들을 전투에 투입하지 못한다고 서방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영국 신문조차도 그동안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같은 부대에 편성돼 전투를 한다는 가짜뉴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그러나 이런 오보조차도 모두 묻고 반복 재생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긴밀한 관계 표시로 북한에서 수천 명의 군인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전투에 참여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서방 관리들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관리는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훈련과 병참 지원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스탠다드에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북한군은 러시아의 2차 방어진지에 투입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최전선 공격에 더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또 전투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스탠다드에 말했습니다. 스탠다드와 똑같은 기사가 데일리 익스프레스도 게재됐는데 이건 다 소설입니다. 북한군의 존재를 더 이상 입증할 수가 없자 또 다른 거짓말로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스피커 노릇을 자처하는 대표적 매체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용되는 KBS입니다. KBS 기자는 10월 31일 젤렌스키를 인터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KBS 기자에게 앞으로 수주 안에 교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났지만 북한군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BS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뭐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선동한 셈입니다. 이런 어용 국영 방송은 수신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이자 KF의 방송입니다. 지금 엉성한 계엄령 발동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파병은 고려하지 않지만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같은 어용 매체가 확대 재생산한 북한군 파병설을 믿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북한군 참전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전운을 얻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윤 정권은 국지전까지도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은 걸렀습니다.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뭔가 매우 엉성했습니다. 전쟁이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도 아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했으니 언뜻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지지율도 극도로 낮은 대통령이 뭘 믿고 비상계엄 소동을 일으켰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의 창립자 컨스탄틴 말로페예프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과 프랑스의 마크롱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국민의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로페예프는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한국의 윤석열은 국민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는 국민의 73.6%가 윤석열을 반대하지만 여전히 권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마크롱도 국민의 63%가 그를 반대하지만 TV에 출연해 동료 시민들에게 자신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페예프는 소위 리버럴 디모크라시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권력이 있는 정권은
민주정의라 할 수 없고 독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연방준비위원회, 골드만삭스의 투자자인 여러 부유층의 피후견인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로스차일드와 록펠러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재단으로 스스로를 포장해왔는데 여기에 나중에 빌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가 합류했다고 말로페이프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오만한 경멸과 자신들의 부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확신으로 뭉쳤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로페이프는 자유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의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 계급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선거라는 쇼를 통해 선출되는데 글로벌리스트 올리가르히들은 오랫동안 서구, 한국, 일본의 여당과 그 정상들을 지지해 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정상들은 갑자기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때 낙마하거나 살해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국민들의 평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